함께하는 마음이 모여 소박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작은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달콤한 빵과 쿠키로 세상과 소통하는 이들.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아쉽지만 함께이기에 가능한 꿈과 희망. 그 시작을 만들어낸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베이커리 카페.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카페지만 입소문을 타고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는데요. 간 내린 향긋한 커피 한 잔과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빵과 쿠키는 이곳의 인기 메뉴. 시선을 사로잡는 예쁜 케이크들도 가득한데요. 하지만 다른 베이커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냐고요? 이곳을 즐겨 찾는 단골 손님들에게 이곳의 빵과 쿠키는 좀 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마시는 커피 한 잔과 또 이렇게 먹는 쿠키가 장애인들한테 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기분이 되게 좋고요. 커피도 되게 맛있고 쿠키도 맛있거든요. 독립적인 인간으로 아이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다 같은 바람일 텐데요. 이렇게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해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맛은 기본, 마음을 나누는 보람까지 안겨준다는 특별한 쿠키.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 일명 팩토리라 불리는 제과제빵 작업실인데요. 카페 판매는 물론 이곳저곳 택배 주문도 많기에 오전부터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 능숙한 손놀림이며 진지한 눈빛까지. 얼핏 보기엔 여느 제과제빵사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다른 점이 있어요. 언뜻 보시면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다 자폐장애인이에요. 전문 제과제빵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하긴 하지만 작업의 8할 이상을 담당하는 주된 인력이 모두 자폐성 장애인. 이곳이 다른 베이커리와 다른 건 바로 자폐성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몇 판 할 수 있어요? 3판. 알았어요. 빵을 만들기 위해 직원을 고용한 게 아니라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드는 곳. 이 남다른 공간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라는데요. 해봐. 너도 요거 좀 이렇게 페이지에 바깥에 해나게. 다정한 듯 하면서도 깐깐한 모습. 우리네 보통 아버지들의 모습과 꼭 닮은 그가 바로 이곳의 사장님이라는데요. 잘 써. 일반인도 취업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장애인들은 취업의 기량은 거의 제로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장애 중에서도 여러 가지 등급을 나누는 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체장애인보다 자폐장애인은 더 떨어집니다. 또 정신지체장애인보다 자폐인은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작업장에서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려도 그 오래 직장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갈 길이 없으니까 저희가 스스로 만든 거죠. 이곳의 최고참인 범선 씨입니다. 최고참답게 달인도 울고 갈 계량 실력을 뽐내는데요. 손대중만으로 정확히 15g씩 쿠키 반죽을 떼내는 실력. 보통 한 6개월 넘으면 어느 정도 숙달되는데 대리님은 금방 한번 딜 숙달되면 웬만한 넘치는 고참의 여유. 사실 범선 씨는 바로 이 공간이 만들어진 이유이자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유난히 범선 씨에겐 좀 더 깐깐한 듯한 사장님이 바로 범선 씨의 아버지. 자폐장애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 변화를 싫어해요. 그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그래갖고 달래고 또 야단을 치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개념 정확한 중량을 잰다든가 정확 가르치는 모양을 성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포장해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일반인보다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있어 이곳은 자립의 공간이자 치유의 공간. 매달 98만 원씩의 고정급여를 받으며 자립의 꿈을 키우는 한편 다양한 모양의 쿠키를 만들며 변화에 익숙해지고 공동 작업을 통해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작업 치료의 효과까지 겸하고 있는 건데요. 처음 이런 공간을 계획하고 만들 때만 해도 자폐성 장애의 특성상 사회 적응은 힘들 거란 주변의 우려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꼼꼼하고 또 한번 서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진득하게 서서 또 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 쿠키를 할 때는 그게 훨씬 더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한낮의 휴식 시간, 손을 꼭 잡고 어디로 가는 걸까 했더니 도착한 곳은 인근의 공원. 하루도 빼먹지 않은 중요한 일과 중 하나라는데요. 7번. 몇 번? 8번. 8번. 스트로크. 9번. 9번. 또 오케이. 10번. 10번. 비장애인보다 자폐성 장애인이 일단 활동량이 너무 적으니까요. 대부분 이제 비만 체형이 좀 많고요. 그래서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스스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켜주고 있는 편입니다. 꾀부리지 않고 약속한 만큼의 운동량을 정직하게 해내는 건 쿠키 만드는 작업장에서의 모습과 꼭 닮았습니다. 네. 웬만큼 비가 와서는 우산을 받쳐들고라도 꼭 운동을 나올 정도라는데요. 9. 그렇지. 10. 자주 오니까요. 이제 이게 익숙해진 거죠, 이 친구들은. 네. 운동하는 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여기 나오면 좋아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오후의 일과. 향긋한 쿠키 향기로 가득 차는 제빵실. 미소가 예쁜 상훈 씨는 오늘 외출을 나갔다 돌아온 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상훈이, 남상훈. 네. 뭐 만들어요? 네. 쿠키 만들어요? 네. 해요. 오늘따라 쿠키를 만드는 상훈 씨의 손놀림이 더 꼼꼼해 보이는 건 곁에서 지켜봐주는 이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원의 어머님이세요? 네. 어디로 오셨어요? 아, 오늘 상훈이 치과 갔다가 데려다 주려고 같이 왔어요. 남들보다 좀 더 오랫동안 품 안의 자식이었던 아들. 이 정도의 사회적 기업이라면은 부모님들은 다 만족하실 것 같은데. 그러세요? 네. 뭐 때문에 또 만족하는? 그냥 어쨌든 애들을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케어를 잘 해주시고 다 또 인원도 작고 선생님들 많으시고 그러니까 애들 하나하나 다 보살펴 주시는 것 때문에 뭐 불만이나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적자가 많이 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신경을 쓰이고 혹시나 이게 문 닫으면 어쩔까 그런 거 불안감 그런 거는 좀 있어서 그게 걱정이지 다른 거는 애들한테는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오후 5시 퇴근 시간입니다. 가는 길에 그 택배 좀 보내줘. 네. 상훈이 형 하나 주고. 하나. 하나 들게 하고. 하나만. 나눠 들어. 주세요. 네. 퇴근은 어떻게 각자 알아서 합니까? 각자 하는 거예요. 아. 두 명은 저기 또 한 명이 데리고 가고 네. 가다가 또 저기 길라고 택배 붙이고 가요. 택배도 붙이고. 정성껏 만든 쿠키를 택배로 보내는 것까지 마치고 나면 드디어 퇴근길.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내일은 네. 안 나오시겠네요? 안 나와요. 이제 잘 거예요. 아, 잘 거예요. 잘 거예요? 네. 아, 힘들어요? 네, 잘 거예요. 안녕하세요. 휴일이 즐거운 건 여느 직장인들과 마찬가지. 일과 직장이 있기에 휴식과 집의 소중함이 더 커지는 거겠죠. 이곳은 범선 씨의 집. 범선 씨, 이런 실력이 있었을 줄이야. 퇴근 후 멋진 색소폰 연주자로 변신을 했네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특수학원 원장님의 권유로 색소폰을 시작했다는 범선 씨. 처음에는 입에서 바람을 내는 것조차 어려워 촛불 끄기 훈련부터 시작했다는데요. 악보를 볼 줄 모르는 범선 씨는 반복 연습을 통해 악보를 외워서 연주를 합니다. 범선이 같은 경우는 저랑 좀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런 반복을 통해서 좀 뭐랄까 음악적인 표현이라든지 좀 소리 길게 내고 좀 부드럽게 소리 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또 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시작. 범선 씨에게 색소폰 연주는 다른 이들보다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데요. 범선 씨가 처음 자폐장애 진단을 받은 건 약 30년 전인 2살 무렵의 일. 온갖 치료에도 불구하고 대화조차 힘들었다는데요. 하지만 어떻게든 아들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싶었던 부모님. 바로 그 시작이 되어준 것이 색소폰이었습니다. 소리를 내기까지 남들보다 몇 곱절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감동도 더 컸습니다. 어엿한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해외에서 연주회까지 치러낸 범선 씨. 쓰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프로 연주자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가 있나? 그런 정도로 하여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건 정말 우리로서는 큰 영광이고 기쁨이잖아요. 그런 무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은 범선 씨와 아버지 남기철 씨가 베이커리 카페 밖으로 나오는 날. 그러니까 걔 길만 가르쳐주면서 뒤에서 하면 될 거예요. 오늘 몇 분 정도? 오늘 60명이에요. 봉사자고 저 옆에 한 60명. 자폐성 장애인 1명당 자원봉사자도 1명씩. 남기철 씨가 주축이 되어 올해로 19년째 매주 토요일마다 이루어지는 등산 모임을 위해 모인 이들인데요. 오늘만큼은 부모님이 아니라 짝꿍이라 부르는 자원봉사자와 동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주 아버지와 함께 나오는 범선 씨 역시 이날만큼은 아버지가 아닌 다른 짝꿍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1시간 남짓을 달려 도착한 오늘의 목적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청계산입니다. 이른 봄 날씨에 도심에선 이미 져버렸지만 산에는 아직도 환한 봄꽃들이 등산객들을 반겨주는데요. 부지런히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의 사이사이. 다정하게 짝꿍과 손을 잡고 산을 오르는 이들. 매주 이어지는 등산 모임은 외부 활동이 제한적인 자폐장애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는데요. 우리 친구들한테 운동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딴 장애하고 틀려가지고 밖에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애들은 그러니까 계속 뭐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 학교 아니면은 집 같은 데서 계속 그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횟수가 거듭될수록
아이들도 등산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등산 모임 역시 범선 씨에서 비롯된 건데요. 아버지인 남기철 씨가 집에만 있는 아들이 안타까워 시작한 둘만의 등산이 지금처럼 커진 겁니다. 그럼 젊었을 때 등산도 많이 다니셨고요? 많이 다니고, 우리 아들 데리고 안나푸르나도 갔었고, 네. 백선도 갔고 많이 다녔어요. 백두산에서 먼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까지 늘 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길을 제시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에 지금의 범선 씨가 있는 거겠죠. 왕복 3시간이 넘는 산행. 하지만 매주 다녀서인지 다들 산 타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가파른 등산길도 거뜬히 오르는 아이들. 누구 하나 싫다는 소리 없이 어느덧 산 중턱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흠뻑 땀에 젖어도 매주 계속되는 등산. 억지로 시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봉사해보니까 어떠세요? 대학생인 저도 좀 오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좀 매주 온다는 게 좀 신기하고 네,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등산도 운동도 하고 같이 이렇게 봉사도 하니까 겸사겸사 좋은 것 같아요. 너도 언제 그랬어? 등산 베테랑인 범선 씨는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이 함께 산을 오른 자원봉사자들보다도 더 기운이 넘치는데요.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방법을 몸으로 느끼는 아이들. 마음 참 좋아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은 보통 지능 지수가 아닌 5살이나 6살짜리도 있잖아요. 네. 또 뭐 7살짜리도 있고 그런 애기들은 아무 그냥 다 죄가 없는 아이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아이들을 갖다 천사라고 그러죠. 자기 짝들하고 사진 한번 찍어요. 집을 나선 이후 오늘 처음으로 나란히 선 아버지와 아들. 오늘도 한 장의 추억이 더해집니다. 어쩌면 자폐성 장애란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것이 아니라 세상과 통하는 문을 찾는 데 좀 서툴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친절한 길잡이가 필요한 거겠죠. 이렇게 매주 이렇게 토요일마다 나오시면 안 힘드세요? 아니, 좋아요. 그것도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피로도 거꾸로 풀고 좋죠. 그래도 이게 좀 날씨도 이제 비 오는 날도 오시고 얼추 이렇게 특별하게 나쁘지 않는 날 오신다고 그러시는데. 폭우 안 쏟아지면 다 와요. 어떤 날 폭우 쏟아지고 오긴 오는데 거의 와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서 거의 다 와요. 저기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오른 이들은 물론 집에 있는 부모님까지 모두에게 휴식을 선사한 시간. 일주일 내내 애들 때문에 식단에서 고생하는데 좀 엄마도 좀 쉬게 해주려고 이 프로그램 만든 거예요. 이곳은 남기철 씨의 또 다른 꿈이 자라는 곳. 지금 운영 중인 베이커리가 안정화되면 이곳에 제과제빵 작업장과 과수농장이 결합된 자폐장애인 자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데요. 아들 범선 씨를 비롯한 자폐장애인들이 부모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의 소망. 학원 정직하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좀 이런 거라도 배우면은 자기가 농사를 배우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먹고 사는 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더 머리가 더 좋아져서 2차 상품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잼도 만들 수 있고 효소도 만들 수 있고 간장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내 아들에서 시작된 꿈이 자폐장애인 모두를 위한 꿈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자식을 위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여느 장애인 부모와는 달리 내가 없어도
혼자 설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싶다는 남기철 씨. 물 많이 줘야 돼. 목말라요. 더 계속 뿌려, 계속 뿌려. 꽃봉이라는 건 더 많이 키스 희망이 있는 거고. 네. 활짝 진 꽃은 이제 조금 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더 이렇게 더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지. 더 이렇게 연약해서 더 이쁘지. 꽃봉오리가요? 네. 우리 애들한테. 오늘도 작은 베이커리 안에서는 희망을 구워냅니다.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듯 자립의 꿈을 키워갑니다. 함께하는 마음이 있기에 조금은 더디어도 불가능하지 않은 길.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만들어낸 소박하지만 값진 기적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